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오미크론 변이에 무릎 꿇은 중국,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청도 하기 유니버시아 게임도 연기, 제로 코로나 정책 끝까지 유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그 부작용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진행 속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막아낼 수가 없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하이와 베이징도 마찬가지로 봉쇄가 계속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지금 시진핑 주석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하계 아시안게임까지 다 연기를 시키면서 지금 이 상황이 결국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무릎을 꿇은 상황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연기가 됐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 자, 지금 보시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아시안게임 연기, 그리고 하기 유니버시아드 대회 연기라는 계획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이번 결정을 보면 사실상 오미크론 변이에 중국이 무릎이 꿇을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첫 번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무릎 꿇은 중국,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청도 하계 유니버시아 게임 연기입니다. 9월 항저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던 것에 재확인한 하루 만에 발표한 상황이죠. 중국의 관영 CCTV는 6일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이사회 차무총장이 오는 9월 10일에서 25일까지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라고 발표했다라고 전하고 있죠. 구체적인 개최 날짜는 다시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 연기 날짜가 아직 픽스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저우는 장기간 도로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하이 남서쪽 약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죠. 다음 달인 6월 26일 중국 청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 역시 연기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가 상하이, 여기가 항저우, 두 곳 다 바다에 인접한 곳이고 지금 자동차로만 가도 2시간 내외, 2시간 반 내외면 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또한 청두가 수촨성의 청두예요. 그래서 중국 내륙 지방이 있죠. 그리고 상하이는 지금 상하이와 베이징도 여기 바깥쪽에 있고 베이징은 이 위쪽에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선전 지방도 지금 난리가 좀 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전역적으로 코로나가 문제가 되어간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아시안 게임 연기 결정은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중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상하이와 베이징이 도시 봉쇄에 들어간 상황. 베이징까지도 도시 봉쇄가 들어갔는데 일부 구역만 정해서 도시 봉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항저우는 상하이에서 17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지 매체의 보도예요. OCA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언제 개최될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향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보시면 됩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OCA는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형식의 집행위를 열어서 아시안게임을 연기하고 OCA와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구성하는 아시안게임 태스크포스의 새 대회 기간을 결정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하죠. 그래서 날짜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그리고 지금 후에 새 대회 기간을 결정하도록 만장일치 되었던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전례를 쫓아서 내년 9월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다음 달 말
말하자면 6월 청두에서 막을 올릴 예정이었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대회의 두 번째 연기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라고 전했는데, 지금 보시면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년마다 열려요. 한 번 연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내년에 두 번 한꺼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년으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애초 지난해 말하자면 2021년 4월에 청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6월 26일 연기, 그리고 또 연기이란 상황이죠. 한 소식통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관련 모든 광고를 내리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홍보 활동이 갑자기 중단됐다며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면서 광고가 내릴 정도로 지금 사건이 급박하게 온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 관리도 대외 자원봉사자들에게 손을 떼라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다시 지금 다시 자기 집으로 보내는 지금 현 상황이 볼 수가 있죠. 그는 대회 준비를 위해 청두의 학교들이 몇 달간 완벽한 폐쇄 루프 아래에 있었고 모든 학생은 6월 조기방학에 들어가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수업 진도를 빼왔다라고 하면서 대회가 연기되면 설명해야 될 게 많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폐쇄 루프 아래에 있었어요. 학교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먹고 그러는 것들이 있었고 학생들도 조기방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게 된 것이죠. 앞서 지난 4월 달에는 하계 유니버시아를 주관하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FISU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서 선수와 지도자 등 최소 필수 인원만 파견하라고 각국에 공고한 상황. 여기에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대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FISU 대변인은 지난달 AP통신의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우려를 표현했고 중국 관리들이 청두가 봉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고 말했는데 결국 이번에 연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련의 상황, 그 아시안게임의 연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연기, 이러한 상황을 보면 결국 이러한 결론이 나죠. 오미크론 변이에 무릎 꿇은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9월에 개최될 항저우 하계 아시안게임을 한 차례 연기하고 6월에 개최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연기하려 결정한 것은 사실상 오미크론 변이 앞에서의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이미 지난 2월에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앞세워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전파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 앞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붕괴되었다는 것을 이번 연기 결정으로 알게 된 것이죠. 중국은 당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올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안게임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중국의 방역 정책을 대내외에 홍보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런 계획은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지금 개최 결정이 났을 때 그때는 코로나가 안 걸렸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 의미는 시진핑의 3연임, 이것을 대비해서 국내외적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중국의 발전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들어오면서 이번에 코로나를 제대로 방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 대회도 유지시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항저우시는 지난 5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현재 상하이의 사회면 제로 코로나, 말하자면 폐쇄 루프의 제로 코로나예요. 이전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사회면 제로 코로나라는 것은 어떤 일부 지역, 상하이라는 큰 지역이 있는데 일부 지역을 폐쇄를 시키면서 이 일부 지역에서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 이 나머지 지역이 제로 코로나가 달성이 되면 이 도시, 특히 상하이와 같은 경우를 제로 코로나,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달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하이는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주민들을 항저우시의 병원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항저우는 상하이를 위한 또 다른 코로나 격리소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상하이가 언제 코로나 상황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항저우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있죠. 여기에 청도에서 6월에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알려지진 않았지만 스촨성에서의 코로나 상황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진핑 주석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 주석은 이 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제함으로써 우한 사태 이후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방제 방침은 역사적 검증을 거쳤으며 과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죠. 이러한 자평이 나올 정도면 절대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발언이라고 우리는 보면 돼요. 이어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 변이가 거듭되고 있다. 중앙당에서 정한 제로 코로나 총지침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우리의 방역 정책을 왜곡, 의심, 부정하는 일체의 언행과 단호히 싸워야 된다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왜곡하는 소리, 의심하는 소리, 부정하는 소리로 지금 싸잡아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입을 봉쇄하는 역할까지 자기들은 하겠다라고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오미크론의 경미한 증세와 낮은 사망률로 각국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것과는 정반대 정책이에요. 그래서 외국과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상황, 풍토병 상황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 한국이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인데 중국은 완전히 때려잡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의 방역 정책을 고수할 것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누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 주석은 또 지속적인 것이 곧 승리라고 하면서 국지적 집단 감염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당원, 간부들이 앞장서서 전투에 선봉적으로 역할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정책을, 제로 코로나 정책을 뭘로 비유했어요? 전투로 비유했어요. 싸우는 것. 전투로 비유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의 이동도 막고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각급 당 조직까지 총동원되는 양상. 그러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전날 포리폴린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봉쇄 기간을 이용해서 고위험 노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중국 백신의 방어력도 낮다라고 하면서 단순한 봉쇄 정책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특히 시노팩에서 나오는 시노팜에서 나오는 이러한 백신들이 전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고난의 행군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공대 부교수 역시 상하이 봉쇄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반발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흔들고 있다. 지도부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당 간부들에 대한 정치적 경고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 자체가 지금 당 간부들에 대한 정치적 경고이라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의 공감은 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봉쇄로 인한 경제적 여파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전문지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는 36.2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2월 이후에 26년 6개월 만에 최저치죠. PMI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에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상하이 봉쇄가 한 달을 넘기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 경제 경제 선방률 전망치를 4.8%에서 4.3%로 낮춘 상황.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이 주요 도시에서 1년간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는 비용이 1조 7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32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추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수비용 검사, 전수익 검사에 대한 비용 자체도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중국 정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 총생산 약 1.5%, 공공재정 수입의 8.7%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GDP의 1.5%만큼 전수검사 비용이 소모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베이징을 포함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도시에는 해당 지역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PCR 검사가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또 전주민을 대상으로입니다. 지금 중국 관방을 대변해온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까지 이날 자신의 웨이보에 전염병 퇴치의 경제적 비용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보다 크면 상황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성 글을 올렸으나 3시간 만에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황구시보, 이 황구시보라는 것은 지금 국영지예요. 국영지의 대변인 편집장까지, 전 편집장까지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다. 그래서 엔데믹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은 코로나 정책을 끝까지 유지한다고 했으나 그 한계성 때문에 이 코로나 정책보다 한 단계 낮은 사회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통제 등급을 낮춘 상황입니다. 지금 상하이도 마찬가지로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면 제로 코로나. 그래서 일부 지역만 통제를 시키고 이 일부 지역을 통제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로 코로나에 성공했다라고 하고 여전히 통제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관리 감독하는 이러한 것. 이제는 전체 지역을 통제를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정책을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볼 때 지금 현재 그 하계 아시안게임 그리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이 두 가지가 다 했는데 결국은 중국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무릎을 꿇은 상황. 그래서 타협을 할 것 같아요. 조금 타협을 해서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정책적으로 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제로 코로나를 달성했다라고 눈 가리고 하응하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